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신러닝 기반 조건부 평균 처치 효과 추정 기법을 활용한 사교육의 이질적 처치 효과 추정 및 영향 요인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한 신중희입니다. 저와 박현정 교수님께서 함께 이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신중희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사교육은 한국 사회의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공교육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이제 보통 지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참여율은 한 75% 정도 학교급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참여 학생 기준 1인당 월 평균 비용은 한 48만 5천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사교육비 총액이 한 23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교육 인식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사교육비 부담과 사교육 효과에 있어서 고부담 중효과, 그러니까 부담은 굉장히 높지만 효과는 중간 정도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대부분 이제 이 부담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이제 응답이 지배적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부담은 크지만 그래도 효과도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은 높고 효과는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라는 응답,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교육 효과에 대한 추적 연구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사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표가 된 것을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 2010년대를 전후해서 지금까지 일부 연구는 인과 추론의 관점에서 보다 엄밀한 사교육 효과를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일부 이제 학교급이나 과목에 따른 예외가 일부 존재합니다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교육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많은 사교육 효과에 대한 추정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대체로 전체 모집단 수준에서 사교육의 평균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교육이 학생마다 혹은 학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교육이 이질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소 제한적이지만 수행된 연구들도 좀 있습니다. 가령 뭐 어떤 연구에서는 지역이라든지 혹은 학업적 자기 개념, 사전 성취 수준, 부모의 교육 기대 수준 혹은 자기조절 학습 능력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른 사교육 효과를 분석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방과후 학교 및 학습 부진 학생 지도 활성화 정도, 학교 만족도, 대도시 여부 이런 것에 따라서 사교육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연구들을 수행한 선행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이 이질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특정 하위 집단에서 사교육 효과가 작다라는 것은 이 특정 하위 집단에서는 사교육 참여의 편익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할 테고, 특정 하위 집단에서 사교육 효과가 크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공교육만으로는 이 학생들이 공부에 따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공교육이 이 해당 하위 집단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학업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조건부 평균 처치의 효과의 관점에서 사교육의 이질적 효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조건부 평균 처치 효과, 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라고 해서 CAT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루빈의 어떤 인과 모델에서 AT라는 개념이 처치를 받았을 때 기대되는 어떤 상황과 처치를 받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이 결과값의 차이의 평균으로서 이제 AT를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 CAT라는 개념이라는 거는 어, 처치 이전 특성인 어떤 X라는 어떤 변인 혹은 변인들이 특정 값으로 고정됐을 때 조건부에 한해서 기대되는 이 AT라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 X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듯이 사실 CAT라는 개념은 하나의 단일한 값이 아니라 어떤 X에 대한 함수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추정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CAT의 영향요인 X를 일반적으로 뭐 조정 변인 혹은 효과 조정 변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평균 초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들로는 최근 이런 머신러닝을 활용한 추정들이 굉장히 많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CAT 추정 모형을 두 프레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기존의 하위 집단 분석, 그러니까 각각의 집단들, 뭐 성별이라든지 혹은 어떤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하위 집단에 따라서 이제 분석 AT를 구성한다든지 혹은 상호작용, 소위 말하는 상호작용 분석들은 이런 이 모수적인 형태를 통해서 이 타우 x, 즉 CATX에 대한 어, 어, 모수적인 가정에 따라서 이 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머신러닝 기반을 추정으로 한다면 그 형태는 모수적인 형태는 미리 가정하지 않고 적어도 어떤 x들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이 fx라는 형태로 이제 모형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 이 머신러닝을 활용한 CAT 추정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ATX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될 텐데 이 복잡한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메타러너라든지 커절 포레스트, 커절 발트 그리고 뭐 커절 부스팅 같은 다양한 모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생의 수학 사교육 참여가 수학 학업 성취도에 효과를 미치는가? 그리고 효과를 미친다면 그 효과는 사전 공변인에 따라서 이질적인가? 그리고 그 사전 공변인에 따른 이질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정 변인에 의해 달라지는가? 이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분석을 수행해 봤습니다. 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부산교육종단연구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점의 자료 5,091명입니다. 중학생 코호트, 그러니까 이제 2, 3차 연도에 조사된, 즉 2017년과 2018년에 측정된 2018 코호트 한 2,700명 정도와 초등학생 코호트 5차와 6차, 2020년과 2021년에 측정된 2021년 코호트 2,300여 명입니다. 분석 모형에는 당연히 이 코호트를 지칭하는 코호트 더미도 함께 투입이 되었고요. 주요 변인으로는 종속 변인인 수학 성취도 동등화 점수 두 코호트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동등화 점수를 종속 변수로 삼았고요. 처치 변인으로는 학부모가 응답한 수학 사교육 참여 여부가 처치 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전 공변인들. 이 공변인들은 이제 통제 변인이자 혹은 잠재적으로 조정 변인이 될 수 있는 변인들인데요. 배경 변인, 학생 특성 변인, 부모 특성 변인, 학교 특성 변인들을 모두 이제 사전 공변인, 즉 1년 전에 측정된 중학교 2학년 때 측정된 자료들을 변수로 투입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이제 인가포레스트라는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기법은 잔차화 혹은 이제 직교화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 접목한 모델이고요. 이러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인가 포레스트에서 추정한 이제 타우 x라는 것은 특정 조건에서 일치 추정량이 되며 점근적인 표준 오차도 산출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가 포레스트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교육학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흔히 멀티레벨 혹은 뭐 하이어라키컬 데이터라고 하는 이 타층 자료, 내재적 자료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런 군집이 강건한 클러스터 로버스트 추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비모수적인 확률효과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접근법이 이제 학교의 학생이 속하는 이런 교육 데이터에 접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여 이 인가 포레스트 기법을 선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네, 기술 통계 다양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데이터에서도 처치 변수, 수학 사교육 참여에는 한 75% 전후의 이제 코호트 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사교육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 변수인 수학 성취도의 경우에는 한 14점, 15점 정도의 이런 평균, 그리고 한 6에서 7 정도의 표준 편차를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 통계 보실 수가 있고요.
분석 결과입니다. 우선 평균 처치 효과 먼저 보시면요. 우선 처치 집단별 경향 점수 분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명하게도 처치에 참여한 집단에서 경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높은 그 경향 점수 값을 보이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경향 점수 임계 값을 계산하는 크럼프 외의 방법에 따라서 0.072 이하, 0.928 이상의 극단치를 제거해서 총 136명을 제거하였고 최종 분석 표본은 4,95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분석 표본별과 그리고 코호트별로 수학 사교육 참여의 평균 처치 효과를 계산해 봤을 때 전체는 한 1.372, 그리고 2018년은 한 1.05, 21년 코호트의 경우에는 1.75 정도의 사교육 평균 처치 효과를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 코호트 간의 이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점수 극단치 사례를 제거하지 않고 추정했을 때도 굉장히 유사한 값이 나타났고요. 참고로 이 1.372라는 값은 종속 변수 표준 편차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러니까 0.2 표준 편차 정도 되는 값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처치 효과의 이질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사교육 참여의 조건부 평균 처치 효과 추정 시의 분포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이 우측에 나타나 있습니다. 붉은 수직선은 추정치 평균이고요. 이 평균 값은 한 요 정도 되고 범위는 한 0.716에서 한 2.3까지 되고 표준 편차는 한 0.24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뭔가 이질성이 있구나. 사람마다 학생마다 사교육 참여에 따른 효과가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과 포레스트 모형에서 이제 어떤 변인들이 이 조건부 평균 초치 효과 추정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나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요도 지수 상위 10개 변인 목록을 살펴봤는데요. 위와 같은 학생 수준의 사전 성취도, 학교 수준의 작년 특목고 진학 비율, 학생 수준의 시험 스트레스, 부모의 학업 지원, 수학 수업 집중 정도, 부모 관계, 부모의 월 소득, 그리고 학교 수준의 이제 이런 사회경제적 배경이 불리한 학생들의 비율, 그리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같은 학교 여건들의 변수들이 이제 중요한 변인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4개의 학교 수준 변인과 6개의 학생 수준 변인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치효과 크기 집단별로 중요도 상위 변수의 기술 통계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하위 25%, 상위 25%, 중간 50% 되는 변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사전 성취도가 점점 이렇게 낮아질수록 이렇게 처치효과 크기가 커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이런 관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집단별로 평균 차이는 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물론 이는 일부 이제 이 집단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계적 검증력이 굉장히 우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결과를 나타나겠습니다. 먼저 사전 성취도와 CAT 추정치 간의 관계인데요. 거의 직선상에 나타나는 굉장히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시험 스트레스와의 관계 역시 약간 우하향하는 그래프, 그리고 부모의 학업 지원과 사교육 효과,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의 수업 집중 정도와 그 효과 추정치 관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추정치.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선형적인 관계가 아주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소득과 효과 추정치. 이렇게 약간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수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의 사전 성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시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의 학업 지원을 더 많이 받을수록, 학교 수업 시간 집중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 월 소득이 높을수록 수학 사교육 효과가 낮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정 변인 간의 상관이 사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변인들이 서로의 대리 변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전 성취도와 시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선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시험 스트레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전 성취도의 효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다음으로 학교 수준인데요.
이제 이 두 가지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학생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변인들인데요. 약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좀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조금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학교 수준에서 그렸기 때문에 약간 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진학 비율과 학교 수준의 이 사교육 효과 평균은 점점 이렇게 반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비슷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학교 수준 변인으로 봤을 때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불리한 학생의 비율이 낮을수록 특목고에 진학한 졸업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수학 사교육 효과가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교육 효과는 평균적으로 한 1.3점 정도. 그래서 이게 한 5분의 1 표준 편차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이 주요 연구 결과는 이 사교육 평균 참여 효과는 코호트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주요한 사교육 효과 조정 변이는 사정 성취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한점을 말씀드리자면 조정 변이, 특히 학교 수준에 대한 이런 조정 변인의 경우에는 해석에 좀 유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효과 조정이라는 거는 통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 인과적인 관점에서의 그 상호작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조정 변인의 대리 변이는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각 변인의 주변부 효과를 중심으로 효과 조정의 양상을 탐사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변인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다소 탐색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사교육 참여의 평균 처치 효과의 코호트 간 차이는 일부 팬데믹 효과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로 팬데믹 효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은 저희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고요. 추후에 좀 더 많은 근거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전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사교육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해당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사전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중에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이제 사전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끼리 그 비교했을 때의 차이보다 더 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아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말하면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학업적 지원, 예를 들면 뭐 방과후 학교라든지 혹은 이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됐을 때 사교육만큼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추후에 좀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사교육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과도 나타났는데요. 어,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런 사전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특히 이제 앞서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봤듯이 사교육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다소 맹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고려할 때 이런 정보가 이런 사전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비용 편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